지난 9월 8일 이스라엘 출신의 나봇 파푸샤도 감독의 건파우더 밀크쉐이크가 개봉했습니다. 가오갤 시리즈에서 네뷸라 캐릭터로 잘 알려진 카렌 길런이 분장을 지우고 걸크러쉬 액션의 선봉작을 맡았죠. 개인적으로 나봇 파푸샤도 감독의 전작은 단 한 편도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이름조차 처음 듣는 감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흥미가 생겼던 이유는 타란티노라는 이름이 나봇 파푸샤도 감독을 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쿠엔틴 타란티노는 대중적 미학적으로 이미 어마어마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죠. 기사를 좀 찾아보니 나봇 파푸샤도는 타란티노가 픽한 차세대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감독의 전작인 늑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포스터에 쿠엔틴 타란티노가 극찬한 최고의 영화라고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파우더 밀크쉐이크를 보면 타란티노 영화들이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킬빌 시리즈도 생각이 나고요. 언뜻 신시티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란티노의 영화들보다 이 영화와 더욱 유사한 시리즈가 있죠. 존 윅 시리즈. 건파우더 밀크쉐이크는 존 윅과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삐딱하게 보면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우선 기본적인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두 영화 모두 거대한 살인청부업 에이전시가 존재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회사의 에이스인 주인공이 건드리면 절대 안 되는 누군가를 건드리면서 에이전시와 척을 지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몇몇 디테일한 설정들도 유사합니다. 존 윅에서 각종 무기와 휴식처를 제공해주는 컨티넨탈 호텔이 있었다면 건파우더 밀크쉐이크에서는 거대한 대도서관이 있죠. 존 윅에서 호텔 내에서 절대 싸움을 벌이면 안 된다는 룰이 있었듯 건파우더 밀크쉐이크에서도 절대로 무기를 지참하면 안 되는 규율이 존재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타란티노의 영화들이나 존 윅 시리즈 수준의 영화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건파우더 밀크쉐이크는 언급한 영화들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 영화가 졸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보신 분들께서는 다소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이 영화가 여성 중심의 영화로 성립될 수 있는 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건파우더 밀크쉐이크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Sam, your talents are needed. Somebody stole from us. Who's crazy enough to steal from the firm? 건파우더 밀크쉐이크는 명징하게 여성이 중심인 영화입니다. 강력한 여성들이 연대해서 우락부락한 남성들을 말살하는 영화죠.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그럴듯하게 싸우는 남자는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잔혹할 것 같았던 악당들이 비장하게 등장하지만 허무하게 사라지죠. 이러한 표층적인 이유들 말고도 건파우더 밀크쉐이크는 내적인 측면에서도 여성 중심의 영화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아버지 죽이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건파우더 밀크쉐이크는 3세대의 여성들이 함께 연대하고 모계를 통해 세대를 계승하는 영화입니다. 제 생각에 에밀리는 사실상 비유적인 의미에서 샘의 딸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칼렛, 샘, 에밀리의 만남은 모계로 이어지는 3세대의 연대일 겁니다. 또한 그녀들은 대를 이어서 살인 기술을 전수하고 있죠. 물론 샘은 에밀리에게 아직은 직접적인 사육법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운전을 가르쳐 주었고 살인이 이루어지는 전투를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에밀리도 샘에게 자신은 당신의 제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실 그동안 많은 영화들은 아무래도 시대의 분위기상 세대가 계승되는 것을 대부분 아버지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전 세계적으로 여성 중심에 대한 관심이 짙어지면서 영화계에서도 건파우더 밀크쉐이크처럼 어머니를 통한 계승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죠. 근작으로는 크루엘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크루엘라가 어머니 바로네스를 전복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건파우더 밀크쉐이크처럼 연대가 아닌 대결이라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크루엘라도 모계를 통한 계승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모계가 중심이 되는 영화들은 필연적으로 아버지를 소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언급드린 크루엘라에서도 아버지는 일찍 죽죠. 건파우더 밀크쉐이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스칼렛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하죠. 샘은 아버지가 있긴 했으나 에이전시의 모략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상 샘의 아버지 대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나단 또한 결국 샘에게 굴복당하는 것으로 묘사되죠. 마지막으로 에밀리는 영화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아버지의 시체를 목격합니다. 영화 속 남성은 이와 반대로 표현됩니다. 샘을 쫓는 거대 조직의 보스 짐이 샘에게 아들을 잃는 것으로부터가 영화의 시작이니까요. 대가 끊기고 남성 계승의 실패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건파우더 밀크쉐이크를 여성 중심의 영화라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에밀리가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한 장소는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은 암흑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느낌의 장소였죠. 저에게는 그 병원에서의 일련의 장면들이 흥미롭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인상 깊은 면모들이 병원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미 샘에게 한번 처절하게 깨진 머저리 3인조가 의사와 결탁합니다. 의사는 샘의
샘의 팔을 마비시키죠. 샘은 자신의 마비된 팔에 에일리의 도움으로 무기를 접착하여 3명의 남성과 전투를 벌이고 승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눈여겨본 지점은 이들의 몸입니다. 이 3인조는 샘에게 당한 부상으로 인해 3명 모두 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목발을 짚고 있는 등 쩔뚝쩔뚝 거리죠. 조금 무리한 연결을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많은 과거의 영화들에서 남성의 입지가 무너지는 것을 남근이 상실되는 것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심볼이 소거되는 것으로 남성의 몰락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남근을 절단하는 다소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영화들도 있긴 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비유적으로 다리에 영향을 줍니다. 소피아 코폴라가 연출한 매혹하는 사람들에서처럼 남성의 다리를 자른다거나 혹은 히치콕의 현기증에서처럼 주인공이 허리를 다쳐서 자리에서 기립이 불편한 것처럼 묘사를 하기도 하죠. 저에게는 건파우더 밀크쉐이크 속 남성들의 다리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장면에서 샘이 다리가 불편한 이들을 써버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위태위태한 남성들을 아예 말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 병원 시퀀스는 이 영화의 여성 중심이라는 깃발을 확실히 박는 장면같이 보였습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서 샘이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상당히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 영화에서 팔은 여성 간의 연대의 순간마다 접점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 샘이 팔을 사용하지 못하자 에밀리가 샘 위에 앉아 대신 운전대를 잡죠. 말하자면 에밀리는 샘의 팔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녀들 사이의 연대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15년 만에 만난 엄마 캐서린이 샘에게 처음으로 해주는 행위도 팔을 치료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화에서 팔은 악수와 포옹을 할 수 있으며 무기를 잡는 중요한 역할에 사용됩니다. 언급드렸던 저에게 건파우더 밀크쉐이크에서 유일하게 흥미로웠던 지점은 바로 이 팔과 다리의 은유였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비판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We're gonna bring the sky down on their heads. I'm gonna make a little noise. 앞서 언급드렸듯 저는 영화 건파우더 밀크쉐이크가 상당히 후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 완전히 제 개인 의견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웠던 지점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우선 액션. 이 영화가 정말로 킬빌 시리즈나 존윅 시리즈를 표방했다면 액션이 이 영화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일 겁니다. 거칠게 말하면 이런 류의 영화들은 폭력의 미학인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영화의 액션은 전혀 강력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샘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몸짓을 보일 뿐 특히 대도서관을 지키는 세 분의 여성들은 타격감이 전혀 없죠. 물론 걸출한 영화계의 경력직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경을 차치하고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상대에게 유효한 린치를 가하고 있다기보다는 훌륭한 스턴트 배우들이 유리하게 넘어져주고 있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쉽게 말해 공격기가 하나도 먹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또한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폭력 자체도 이런 류의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결투 전에 로딩을 하는 시간이 너무 길죠. 특히 자신들끼리 화해를 하고 용서를 비는 장면들이 기다랗게 자리 잡아 액션을 더욱 지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감정의 불균질한 흐름들 역시 건파우더 밀크쉐이크가 몰개성해지는 이유일 겁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에밀리가 아버지의 원수인 샘을 포용하는 설정이겠죠. 영화 속 표현대로 8살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아버지의 죽음 앞에 초연하더니 급기야는 아버지를 죽인 당사자와 손쉽게 연대하죠. 샘 역시 15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를 무리 없이 용서합니다. 이런 화해는 자매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친자매는 아니지만 전우회로 뭉친 대도서관의 3명의 여성들은 소리소문 없이 자신들을 떠난 동료 캐서린을 보는 이로 하여금 상당히 긴 빠질 정도로 쉽게 공감하고 받아들이죠. 상대를 처단함에 있어 얼굴을 짓뭉개고 망치로 입을 으깨고 쇠사슬로 목을 조르는 잔악무도한 이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겁니다. 사실 영화의 초반 샘이 에이전시를 배신하게 되는 이유도 상당히 심파적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진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혼자가 된 소녀를 구한다. 살인을 기계적으로 하던 조직의 에이스가 따뜻한 인간애를 갖게 되는 설정은 다소 동의하기 힘듭니다. 말하자면 건파우더 밀크쉐이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지 못한 영화로 보이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낭자하는 액션 영화인지 시의적절한 여성 연대 드라마인지 일종의 첩보물을 표방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저것 슬쩍슬쩍 건드리기만 하고는 모든 것이 불화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실망스러운 지점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독의 전작 늑대들은 관람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건파우더 밀크쉐이크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truth is,